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미친 듯이 강력한 선물 매도를 이겨내고 양봉 마감하였고, 글로벌 시장 또한 온갖 악재를 이겨내고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요. 그 마지막을 못 견디고 숏으로 외치다가 한순간에 물려서 한 분기 내내 고생할 수 있죠. 시장을 왜 이렇게 강하게 롱으로 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개장 초반에도 얼마나 오를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선물 매수가 맞았다고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가 플러스 1% 보이고 있었고요. 이것은 지난 4일간의 매도를 모두 환매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그러니까 닥치고 롱으로 봤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초반이 공방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파워의 선물 매도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일본 시장 또한 갭 상승한 상황에서 초반에 매물이 강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갭 상승 1%를 모조리 까냈는데요. 우리 시장 또한 개장 초 30분 만에 선물 5포인트를 수직으로 까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은 최대 1조 원이 선물 매도를 쏘게 됩니다. 아무리 옵션 만기가 끝났다고 해도 그렇지 7월 들어서 계속 선물 시장이 콘텐고를 보였는데 오전에 그토록 강력한 선물 매도를 쏘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롱을 손절하지 않고 잘 버틴 것은 이러한 선물 매도가 나오면 동반해야 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게 되는데 거의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리즘 매수 외에도 네이키드성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숏 커버가 아닌 네이키드 매수가 들어오는데 선물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언와인드 될 때는 아주 강하게 풀리게 되죠. 그리고 갭으로 올라가는 출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매가 아니라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품매도를 더 늘리고 그리고 해외 시장 봐서 나중에 손절매도 되는 거예요. 또 월물 초라서 바로 손절매를 하지 않고 롤링 다운을 하면서 봐도 되고요. 그렇게 10시까지 시장이 스트레이트 하락을 한 뒤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조금씩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11시에는 고가 대비 마이너스 5%가 밀렸던 것을 보합권까지 올려놓게 돼요. 즉 오전에 선물 매도 친 외국인들은 거의 다 물렸다고 봐도 되죠. 자, 그런데 선물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옵션 시장과 연계해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합성 선물 매수와 양 100 스프레드 들렸어요. 특히 305선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 매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니죠. 지난 월물에도 그렇고 이번 월물 시작부터 또 계속 매수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305선은 쉽게 내주기 힘든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11시 이후의 시장 흐름은 별다른 의미 없는 등락이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끝까지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종가 고가로 6만원에 안착을 시켰는데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가 3,200억이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서 3월이 동시만기 관련된 매물 말고는 처음으로 3천억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차익거래 물량도 아니고 또 숏커버 물량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이키드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야 한다는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온 것으로 봐요. 현물 매수에 대한 코멘트는 미국 세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서 영상 후반부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호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21선 위로 강하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1선 터치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21선을 위로 돌리게 된다? 이거는 최소한 단기 평들을 더 끌고 올라오게 하는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 21선 아래에 있어요. 즉 어제는 대형주를 당기면서 기존이 인덱스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을 깠다는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돈이 없으니까 대형주 매수하고 중소형주를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대형주가 가게 되면 인덱스 전체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의 대형주가 올라온다는 것은 추가로 일반인들이 돈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재는 오늘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 모두 좋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오후장에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이 그렇게 밀리게 되면 우리 시장도 힘없이 밀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든 잘 버텨냈어요. 중화권 증시는 2분기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게 조정을 보일 때 우리 증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 3분기에 우리 시장을 좋게 보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HXC 인덱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에 대한 인덱스죠.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인데 이게 8,000포인트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어서 어차피 중국 관련 주식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중화권 증시는 그렇게 7월 마지막 주까지는 눌림을 줬다가 이후에 튀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초반에 이렇게 대량의 선물 매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은 기관이 현물 매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옵션 만기의 그 똥창 구간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걸 뭐라면 그 백스프레드의 똥창 구간, 그러니까 제일 손실이 많아지는 그런 구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 종목을 억지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다고 봐요. 그렇게 옵션 만기 관련 매수 물량이 동시효과만 3,000원 넘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들어왔거든요, 목요일날.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대량의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이 인덱스 매수한 종목들 다 치워버렸다. 그러면서 합성 선물을 사줘서 시장 위쪽을 열어놓은, 그러니까 다분히 옵션 만기 폭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목표한 매도를 마치고 나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선물 매도를 줄여서 종가에는 2,000억 매도로 마감하게 됐어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2,600억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분이 4,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고 나머지는 즉 인덱스 중하위 종목들은 상당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올인을 한 게 결국에는 옵션 만기 폭풍이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의 후반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시가 저가의 종가 고가의 강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하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계속 살아나면서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또 유럽 증시도 반등을 하면서 점진적 상승이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 세션에 있었던 뉴스로는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 사임이 반려됐다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이 반등은 반등일 뿐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럽 이슈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ECB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기존 포지션 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드라마틱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리가 상하이 구리 시장 마감 때까지 언더슈팅 주면서 LME 세션 오픈할 때 마이너스 3% 넘게 밀렸어요. 그래서 주봉을 무려 11%를 마이너스로 밀었습니다. 다행히도 증시를 포함해서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모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속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고 결국 마이너스 3%의 하락을 모두 감아 올려서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야, 구리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참. 6월부터 중국이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꺾였죠. 그래서 구리나 알루미늄, 철광석 등 산업금속 전체가 밀렸는데 이게 실제로 수요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자금이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반등다운 반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봉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심각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를 3% 넘게 달고 마감을 해서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뭐 기름 시장은 바이든이 그 사우디 방문에 대한 방안이 아니네요. 방문에 대한 기대값이 계속 줄어들면서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래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과하게 상승했다는 것에 이 유럽 천연가스는 10% 넘게 밀렸어요. 반대로 미국 천연가스는 6.8% 상승을 하면서 가격 괴리가 축소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러시아가 가스관 수리를 핑계로 밸브를 잠근 것을 다시 풀게 될지 아니면 계속 잠그면서 몽리를 부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리스크는 다 반영한 게 아닌가 합니다. 즉
러시아산 공급을 못 받게 되면 뭐 미국산 받아와서 독일이 가스탱크를 채워놓을 때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이 서기 때문에 유럽이 가스 가격 상한선은 만들어진 셈이고 미국이 가스 가격은 하한선이 만들어져서 이 구간 내에서의 스프레드 축소와 확대가 있을 뿐 전체 공급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선물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 아시아 세션이 영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미국 지수 선물은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유럽 세션이 미리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또는 유럽 자체 이슈로 밀린다 해도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시장 흐름과는 별다른 동조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주간에 쌓였던 숏 물량들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유럽이 끝까지 버티니까 숏 청산이 시작되면서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장 전에 미국이 근원 소매 판매가 그 전월 대비로 1% 증가로 나왔어요. 소매 판매 1% 상승이라니? 그러니까 리세션이란 말은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시장 반응은 채권 시장 잠깐 조정, 그리고 지수도 아주 잠깐 눌림,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재갈게. 그러니까 채권은 다시 반등을 이어갔고 지수는 더욱더 강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지표를 good is good로 해석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냥 절대로 과매도이기 때문에 닥치고 매수, 이게 우세하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결국 본장 시작 전에 이미 갭 상승 출발한 증시는 개장과 함께 강하게 위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 영향을 직접 받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숏 커버의 영향에 저가 매수가 함께 감마 효과를 노리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오후장에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확실히 12,000포인트를 넘겨서 끝낸 것은 당분간은 12,000포인트 이하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 애플과 반도체 주식이 강세도 눈에 띄지만 가장 의미있게 보이는 흐름은 금융주가 시티그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한 것인데 전일 JP모건 실적으로 시장이 폭망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JP모건을 포함해서 금융주들이 신저가의 갭다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위기 나빴는데 이게 마지막 트랩이 아니었을까 한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종목을 당기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이번 실적 시즌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 언더슈팅을 준 종목들을 줍줍한다면 저는 강한 커버링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해요. 이것은 올해 초나 뭐 작년 말의 실적 발표 때 메타 같은 것 실적 발표하고 갭으로 막 20%씩 쳐맞았었죠. 이런 것과 전혀 다른 흐름이에요. 이걸 금융주가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더욱 시장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26포인트대로 하락을 했어요. 다음 주는 변동성 선물 7월물 만기가 되고 또 8월물은 여전히 고평가 상태죠. 그래서 변동성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별일 없는 한 지수는 점진적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은 기술주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경기 방어 종목이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섹터가 닥치고 올라왔어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올라왔죠. 심지어 굴뚝 종목이나 통신주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인덱스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8월물에서 종합주가지수 기준 2,500선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2,500이라고요? 좀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7월물에 시장이 매물을 상당량 소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2,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는 저는 무주공산이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달릴 것인가 이것보다는 나머지 섹터에서 어느 정도의 순환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 반도체 종목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는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시장은 당연히 방어가 되죠.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시장은 섹터를 돌아가면서 얻어맞았어요. 그 악순환이 멈추어서 또는 반전돼서 섹터를 돌아가면서 레벨업이 나온다. 이게 진정한 반등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증시에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선물 매수를 깔고 가고 풋옵션 매도도 듬뿍 늘린 채 위쪽으로 올라올 때마다 외가격 콜옵션 매도를 유연하게 수량 관리하는 식으로 대응할 거예요. 다만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했을 때는 지난 월물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갭상승 시 매도가 또 흘러나오는 거지 거기에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했다가는 평가 손실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지 일단 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 관리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우리 시장을 스트레이트로 5포인트 넘게 밀어버린 걸 생각하면 사실 갭상승 나와도 좀 밀린 건 견딜 수 있는 레인지라고 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올 시장이 갭상승하고 위에서 잘 버틴다, 그리고 점진적 상승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시장을 계속해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 유지합니다. 특히 구리나 골드 같은 금속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롱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또 기름은 바이든이 중동 방문 성과 부족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또 매도의 찬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이제 기름은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증시 또한 계속 롱 관점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또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죠. 또 월요일에 일본은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스 막 달린다. 이러면 오히려 본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 유지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